네,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가벼운 떡밥. 네, 어렵지만 그대로 써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16척 헤라 F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볍고. 제가 지금 척을 계속 뿌려대고 있죠. 떡밥이 가벼워서 구사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그래도 계속 시도해보는 이유는 한계치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떡밥을 다 쓰고 나면 척을 베이스로 한 블렌딩 하게 되겠지요. 오늘은 찌 영상을 가로로 길게 했습니다. 찌의 위치를 계속 보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구줄이 하면 얻어 던지기 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작정 죽으라고 12시에 던지는 경우가 많고 한데, 그게 아니라 찌의 위치를 잘 봐둬야 됩니다. 낚시를 할 때. 투척을 좌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후 좌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것들은 일정 기간 낚시를 한 자리에 계속 밥을 넣지만 반응이 좋은 자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 좋은 자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은 대류 등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내가 집어해 놓은 좌표를 찾아내야 돼요. 잡어들도 많고 붕어들이 산계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찌의 반응은 나옵니다. 그리고 토종 알붕어 같은 거는 뭐 적당한 시간이 흐르고 되돌림이 나오면 잡을 수 있죠. 저런 콕콕거리는 건드림들은 사실은 작은 고기들이죠. 대부분 입질. 에너지 음료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치는 거와 상관없이 대류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대류를 다 고려해서 찌 포지션을 놔야 되는데, 지금은 떡밥이 낚싯대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죠.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어요. 대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뻗어 던지면 저렇게 사선이 지면서 깊게 잠겨요. 자, 되돌림이 일어나면서 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서서히 가운데로 들어오죠. 대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뭐가 걸렸다가 빠지고 걸렸다 빠지고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투척은 오른쪽이죠. 폭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반응이 더 좋은 쪽을 찾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하던 찌에서 부력을 더 올리고 대류를 더 잘 견디는 찌로 바꾸었습니다. 톱은 같은 08 솔리드, 몸통이 가는데 다리가 짧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류를 조금 더 잘 견딥니다. 목내림 중에는 소란스럽지만 착지하고 나면 소란스럽지 않죠. 입질. 아, 이거 안 달린다. 안 달리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류에 의해서
탄착군과 약간 벗어난 지점, 부력을 넉넉히 주고 또 지금 제가 드라시를 올리는 것처럼 대류에 의해서 부력이 적으면 떡밥에 불필요한 추가가 자꾸 생겨서 대류 때문에 채비가 바닥에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대류가 심하면 드라시를 제법 많이 줘도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드라시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헛방이 납니다. 떡밥이 뭐 힘이 크거나 단단해도 헛방이 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들을 다 고려해 봐야 되죠. 그 중에 뭔지를 알아내야죠. 목내림 폭은 깊지 않게 나오죠. 바닥에 붙는 건 확실하게 붙었는데 드라시를 한 번에 한 3cm, 5cm 이렇게 올려요. 노지에서 할 때는. 다시 줄여도 되니까 입질. 왜 안 달려? 와, 좋은데. 지금은 채비는 바닥에 안정이 되고 입질이 나오는데도 고기가 제대로 흡입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입 주변 걸림 같은 느낌이죠. 잔분이 날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떡밥에서 가쿠신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투척 지점은 계속 오른쪽입니다. 대류가 들어오는 지점. 근데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에 채비가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대류에 따라서 바닥은 이렇게 경사가 져서 채비가 놓일 거 아니에요. 자, 원래는 대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이었죠. 그럼 카메라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벗어나 버렸어요. 지금 대류가 죽고 위에 찌가 밀려가는 바람에 의해서 그것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진 거죠. 그래서 노지에서 낚시할 때는 대류도 봐야 되고 찌가 저항을 받아서 흘러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이게 똑같지 않느냐? 달라요. 아래 위가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잘 못한다. 바람의 방향이 계속 돕니다. 제 방 쪽은 이렇게 불어쳤다가 저렇게 불어쳤다가 또 방향이 바뀌었죠. 채비는 약간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뜰채가 마르네. 낙하 중에 쫓아 내려왔어요. 저걸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잡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둡니다. 자, 대류가 바뀌었죠. 바람이 불면 덜 밀려가다가 바람이 안 불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좀 전에는 왼쪽으로 갔는데 대류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제가 지금 밥을 넣어도 아까 밥 넣은 포지션에 떡밥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저는 찌를 똑같은 자리에 놓지만 떡밥은 계속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 관리터 조그마한 탕에서 살랑살랑 바람 불고 대류가 살짝 있을까 말까 그런 거하고 달라요. 자리를 잡았어요. 찌 포지션 아까랑 똑같아요. 제가 아직도 대류가 바뀌었다는 거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어요. 큰 변화는 지금 없거든요. 입질. 근데 계속 저렇게 엇나가죠. 안 달린다. 대를 들 때 뭐가 턱턱 닿는 거죠. 그 말은 붕어들이 옆에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된 입 걸림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 주변 걸림 쓰레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야 돼요. 찌가 그리 소란스럽지 않아요, 이번에는. 되돌림이 싹 시작되다가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저 포지션이 아까 낚시하던 포지션과 달라졌거든요, 바닥에서, 물속에서. 근데 입질. 일단 저기도 지금 밥이 몇 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약간의 집어는 더 좋아지겠죠. 그 식으로 계속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저기서 고기가 나올 거예요. 저 포지션에 고기가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대류의 방향이 또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낚싯대가 12시라면 그것보다는 오른쪽에 찌가 계속 서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계속 놓고 있죠. 약간 더 깊게 들어가서 가볍게 들었다 놓으면서 목내림 폭을 맞췄어요. 이름 같은 포지션이에요. 2번 정도 들었다 놨기 때문에 풀림이 빨라졌죠. 저거는 좀 괜찮은 애들 같은데, 힘이 있으면 입질을 할 거예요. 입질. 아, 안 달린다. 이러면 이제 멘붕이 오죠. 진짜 안 달려. 근데 제가 아직도 대류가 멈춰져서 포지션이 바뀐다는 걸 못 읽고 있어요. 물론 떡밥의 문제가 제일 커요. 안착되기 전에는 오른쪽으로 밀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그 자리를 계속 넣지 말고 옆으로 조금씩 미세하게 옮겨 봐야 돼요. 10cm 단위로. 근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저는 지금 고집스럽게 같은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떡밥에 드디어 변화를 줘야죠. 저 잘못 만들었죠, 사실상. 실험적으로 블렌딩을 하긴 했지만 오감 오리지널에다가 가쿠신을 넣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잡어가 없으면 그게 좋아요. 활성이 좀 떨어지고, 문제는 잡어가 많은 곳이라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맹꽁이처럼 계속 같은 자리에 계속 넣죠. 입질이 나오고 찌가 움직이니까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데 이러면서 계속 저러는 거죠. 변화를 줘야죠.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배합법입니다. 오감척 200에 가루네바 50.
오감척으로 인해서 무게감은 확실하게 있고 가루네바가 유지력을 점도를 도와주죠. 근데 5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루네바의 성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가루네바 100을 넣었네요. 50이 아니라. 활성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무게감이 너무 무거우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별로 만질 것도 없어요. 다들 점도가 있는 떡밥이라서 몇 바퀴 돌려놓고 그냥 두면 돼요. 고르게 섞기만 잘 섞어두고. 네, 찌라시를 다시 조정을 합니다. 더 올렸습니다. 처음엔 3cm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 거의 한 4, 5cm 정도 올렸죠. 그러면 찌라시를 한 8cm 정도 준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렇게 찌라시를 주면 몸걸림이 바로 나오겠죠. 대류가 심하면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새떡밥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는 거. 떡밥이 약간 남았을 때 한두 번 던질 걸 놔두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떡밥을 교체를 합니다. 점도가 상당히 많죠. 무게가 있고 많이 만져서 달 필요는 없어. 그냥 거의 떼서 달면 되죠. 찌가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대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가 돼버렸죠. 지금 변화를 준 건 즈라시밖에 없어요. 고기가 그냥 뭐 12시에 던져서 덥석덥석 물어주면 별 문제 될 것도 없겠죠. 근데 지금처럼 찌가 잘 움직이고 입질이 계속 나오고 집어도 된 듯한데 계속 헛방이 나면 사람이 이제 좀 멘붕이 오죠. 근데 노지에서는 의외로 속구찌리를 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눈이 뭐 조그만한 게 입질했어요. 근데 헛방은 아니었죠. 이제 오감척으로 만든 오감척에다가 가루네바를 추가한 무게감 있는 떡밥. 들어갑니다. 새밥 들어가죠. 점도가 많아 보여도 새밥이기 때문에 입자감이 좋을 겁니다. 매번 투착할 때마다 이 바람과 대류를 읽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읽어지죠. 낚시하다 보면 그냥 입지만 들여다보고 입질 포착을 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못 보게 되죠. 밤 낚시하면 더 심해져요, 그게. 그래서 낮에 낚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온갖 변화들을 다 읽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되고 잡어까지도 대응해야 되니까 낮 낚시가 훨씬 입체감이 있고, 지금 수분이 너무 적고 결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손물을 쳐서 약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카타보소입니다. 아직은 수분이 별로 많지 않은 떡밥. 노지에서는 이 터치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단단한 터치예요.
투척 지점은 달라진 거 없어요. 약간 오른쪽. 지금은 손물을 치고 한번 꾹 눌러주면서 떡밥들끼리 그 점도들이 서로 달랐던 것들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상태에서 더 안 만집니다. 더 만지면 점도 확 늘어나니까. 자, 아까 가벼운 떡밥일 때랑 한번 차이를 보세요. 찌의 그 경박한 움직임들은 없어졌죠. 대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류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아까보다 더 떡밥의 위치가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줄어들면 조바심이 생기죠, 낚시꾼은. 아직도 찌를 오른쪽에 넣고 있죠. 대류는 지금 서서히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속꼬찌리는 떡밥이 양이 많지도 않고 확산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밥을 놓는 포지션 중요합니다. 또 밀려나갔죠, 채비가 오른쪽으로. 낚시 집중하면 앵글에서 벗어난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투척 지점은 대류의 변화가 오른쪽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놓고 있고 쯔라시는 많이 줘버렸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고기를 걸었어요. 근데 보세요. 꼬랑지야. 고기는 있죠. 작은 애들이든 어떤 애들이든. 하지만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쯔라시도 일단 과하고. 그렇다면 쯔라시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쯔라시를 지금처럼 과도하게 주지 않고 지금 많이 줘놨죠. 한 7, 8cm. 한 3cm 선으로 줄입니다. 다시. 반대로. 정신이 없어요. 한번 재놓은 걸 볼까요? 척 200에 가루네바 100인데 떡밥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기는 괜찮은데 투척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대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류에 따라서 착지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영상을 올린 것도 이걸 하고 와서예요. 대류가 바뀌었어요. 대류 바뀐 걸 이제 알았어요. 확 바뀌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바뀌니까 몰랐던 거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게 필요해요. 찌가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떡밥을 놓는 위치가 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동안 내가 집어를 해놨던 걸 다 깨고 있잖아요, 지금. 속꼬찌리 떡밥은 확산이 과하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놓아지고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기껏 집어했다가 대류 바뀌면 딴 자리에 또 집어하고 투척 위치에 토종이네. 변경을 하니까 고기 찌라시 줄이니까 고기는 딱 달리죠. 사이즈가 작아도. 포지션을 더 정확히 잡으면 더 잘 잡혀요. 근데 그걸 이때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죠. 아무리 템포가 좋고 12시에 던져도 대류가 생기면 내가 그동안 집어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밥을 내 스스로 넣으면서 집어를 깨는 겁니다. 자, 아까랑 찌 위치가 다르죠. 왼편으로 거의 30cm 정도를 옮겨간 상태죠. 물속에서 저 30cm 바로 옆이지 아니에요. 밥 놓이는 자리가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찌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빨리 흐르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종일 낚시하면서 집어를 제일 많이 시킨 포지션은 분명히 12시일 거예요. 대류가 없을 때. 그러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밥이 많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류가 시작되면서 이제 좌우로 흩뿌려지게 됐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방법은 좌우로 흩뿌리는 걸 그만하고 원래 집어를 제일 많이 해두었던 자리 거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찌만 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던져서 대류를 고려해서 던져서 좌표를 찾는 거죠. 계속 오른쪽으로 흐르는 게 심해지고 있죠. 더 왼쪽으로 던져야죠. 대류가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도 보면 투척할 때 약간 왼쪽으로 가요. 다시 왼쪽으로 한 20cm 정도를 옮겼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떡밥은 약간만 왼쪽으로 갔고 찌를 많이 옮긴 거예요. 사실은 떡밥이 저 찌 자리에 들어갈 정도로 왼쪽으로 옮기면 더 맞아요. 근데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거기까지 안 갔어요. 잘 안 보이죠? 완전 역광.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지금 12시 근처로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실제로 떡밥 그 바늘이 놓이는 자리는 12시가 아니에요. 1시에 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럼 내가 12시에 바늘이 놓이도록 하려면 거의 10시, 10시 반에 던져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해질 시간이 아닌데 앞에 산이 있어서 해가 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도 1시간이 넘도록 해가 있죠. 투척에 따라서 흐름을 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잘 흐르지 않죠. 비늘 붙어 있죠, 바늘에. 아직도 투척 좌표가 잘못되고 있죠. 찌는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찌가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랑 붕어가 반응하는 거랑 다릅니다. 지금 찌가 요란하게 움직이는 거는 붕어들이 없는 자리에서 잡어들이 움직이는 거죠. 채비가 계속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중이죠. 낚싯대가 따라가고 있죠. 당연히 대류에 따라서 흐르면 따라갑니다만 문제는 지금 저렇게 따라가서는 좋은 반응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떡밥을 바닥에 내려놓고 되돌림을 보고 입질을 보는 것은 속구찌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지금처럼 상황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똑같죠. 지금 제가 찌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뭐 예민해야 되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솔리드 찌를 꽂아 놓으면, 톱이 가는 찌를 꽂아 놓으면 찌의 움직임들이 더 번잡하게 나오고, 저도 모르게 거기에 시선이 가면서 찌의 움직임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죠. 사실 저활성기에 들어가면 찌의 움직임 자체가 없어지니까 솔리드나 무크로 예민하게 갈 수 있죠. 부력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잡어들이 많고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제 하루의 낚시는 처음부터 고기를 잘 잡는 날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잘못된 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간이 가지요. 이렇게 채비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도 고기는 걸렸어요. 큰 고기가 걸린 건 아니고요. 이 고기도 투척이 한 발도 안 나오지. 왼쪽에서 제대로 투척이 자리가 잡혀야 토종이라도 나오는 거지, 12시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마저도 안 나오고 헛방이 납니다. 지금 희나리는 아직 한 마리도 못 보고 있죠. 토종은 계속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지금 투척이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찌를 흘려보내면 반응이 안 좋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떡밥의 위치가 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찌의 위치는 그냥 11시 정도라도 되는데, 떡밥의 위치가 최소 11시, 그거보다 약간 더 왼쪽이어야 돼요. 생각보다 상층부에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변화를 주게 됩니다.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서 찌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찌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가 아닌가의 문제이죠. 물론 저걸로도 당연히 고기를 다 잡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잡어였죠. 잡어가 주는 많은 정보들을 굳이 내가 다 읽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입질폭이 못 알아볼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1.4mm의 두꺼운 튜브톱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상황 파악을 잘못하면 완전히 망치는 거고, 상황 파악을 잘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는 거죠. 부력은 줄이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부력을 올리는 쪽으로 갑니다. 몸통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지만 부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남 양이 7cm를 넘어가는 두꺼운 톱입니다. 속꽃줄이 전용입니다. 다리는 아주 짧은 대나무 다리. 그리고 이 찌의 특징은 찌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튜브톱보다는 조금 더 길고, 눈금도 위쪽 눈금이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 쓰기 정말 좋아요. 예, 이 찌는 조문희님이 만든 찌입니다. 디자인이 엄청 예쁘고 마감이 좋고 그런 찌는 아닙니다. 본인이 쓰려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탑재해서 만든 찌인데, 고전하네.
제가 써보면 노지에서 속구찌리 튜브톱 낚시를 하기에 아주 좋은 지입니다. 초이 제작자님이 만든 찌도 이런 비슷한 재원이 있는데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보다 톱이 가늘고 몸통 어깨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지금 활성이 더 떨어지면 그걸 쓸 겁니다. 60 정도 됐고 편납 양은 6cm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지금 마음이 바쁘죠. 찌 맞춤을 하고 나서는 바로 본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찌라시는 별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1, 2cm만 딱 주고 일단 낚시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찌가 조금 전에 사용하던 공작찌보다 자중이 좀 더 무겁습니다. 두 번째 거 60. 찌 자체가. 그래서 투척을 해보면 찌가 무게가 약간 더 있어서 톱으로 바꿨어요. 찌를 바람이 불 때 더 날리기가 쉬워요. 구별이 잘 안 되고 조금 미끄러지는 형태가 나와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그래요. 자, 투척하는 거 잘 보세요. 일부러 왼쪽으로 제가 낚싯대를 들고 찌를 그 왼쪽에다 놓죠. 찌가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그걸 조금 막으려고 하고, 낚싯대 자체도 클램프가 가운데 있는데 일부러 오른쪽으로 해서 저렇게 대각선 찌개에서 저 대각선의 각도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12시 뻗어 던지기가 아니죠. 입질 폭이 크지 않은데 마디가 넓으면 찌가 잘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 맞게 되기 때문에 표현하기 좋은 정도면 되죠. 생각보다 더 왼쪽으로 던졌어요. 그래도 채비는 계속 흘러갑니다. 찌도 잘 안 보이고. 문제는 찌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한 마디만 찍으면 되니까. 그렇지. 찌톱을 바꾸고 찌를 바꿨죠. 포지션을 바꾸고 나서는 바로 고기가 저렇게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늘 대단하다. 어이구 토종 월척을. 잉어가 아니었어요. 사이즈도 좋고. 월척 안 되네. 으트. 힘이 상당히 좋은 토종. 아홉치밖에 안 되네. 굉장히 빵빵해요. 그래도 네가 오늘 최대어다. 낚시하는 사람 핸드폰에는 물고기 사진이 와, 항상 있죠. 진짜. 죽으라고 토종만 나와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저 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포지션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들을 좀 더 맞추어 가보려고.
자, 찌를 확실하게 왼쪽에 놓죠. 근데 대류가 좀 약해지는 순간에 저한테는 기회가 더 오죠. 그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대류가 좀 세더라도 투척으로 커버를 해야 되죠. 토종붕어 큰 걸 잡고 나서 이제 다시 집중력이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유지하면서 포지션을 더 정확하게 맞춰내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될 것 같지만 찌가 흘러가는 속도가 있어요. 박대찌이기 때문에 찌는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 흘러가는 속도와 채비가 안착되는 각도를 맞춰서 집어가 되어 있는 포지션에 넣어야 돼요. 지금 12시가 되면 목내림이 완성되도록 했잖아요. 저게 맞으면 저대로 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찌가 저렇게 서면 바닥에서는 1시쯤에 떡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뭐가 아직도 덜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지에서는 대부분 고기가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못 먹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